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21일 개막한 국제방산 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에서 차세대 신무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은 지난 2014년부터 경년으로 개최되는 지상무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로 5회째인 올해는 50개국 350여 개 업체가 참가하여 전시회 개최 사상 최대 규모이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DX 코리아 2022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및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것은 물론 무인기를 대거 선보여 미래 전장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1일에 개막한 국제방산 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현장은 첫날부터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올해 방산 수출액인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특수작전에 활용될 소형 다목적 헬기와 국산 다목적 수송기 및 KF-21 함재기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터보 엔진을 장착한 국산 다목적 수송기는 마하 0.7의 속도로 7,000km 이상을 날 수 있으며 이는 알래스카까지 한 번에 비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적재량도 우리 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C-130 수송기보다 10톤가량을 더 적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이가 한국형 제트 수송기 모형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본 설계가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내 수송기 전력 수요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요를 통합 조정해 국산 대형 수송기 독자 개발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의 수송기 전력은 C-130H 제16대와 CN-235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수송기 도입분 세대를 합하면 39대입니다. 2014년에 도입한 C-130J 수송기를 제외하고 수명 연한이 다가오고 있는 20여 대를 국내 개발 수송기로 대체하고 2030년이면 수명을 다하는 해군의 P-3CK 해상작전 항공기 8대와 해경의 CL-600 초계기 1대를 공통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21년 공개된 대형 수송기 개발 방안에 따르면 국산 대형 수송기는 2년의 선행 연구를 진행해 7년에서 9년의 체계 개발을 끝낸 2035년경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국산 대형 수송기의 개발비는 3조 원이며 양산비는 18조 원으로 대당 약 900억 원 규모입니다. 전 세계 고정익 항공기 시장 규모는 약 360조 원으로 이중 수송기는 11%, 수송기와 플랫폼이 같은 특수임무기는 22%여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수송기 시장에서 한국산 수송기가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국산 다목적 수송기 외에 KF-21 함재기 버전을 공개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KF-21 함재기 버전은 날개를 접는 방식으로 설계해 항모갑판 주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동 등을 고려했습니다. KF-21보다 날개 길이를 늘려 수직이 착륙기가 아닌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우리 군이 한국형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어 자체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당초 계획인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급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함재기 국내 개발 방안은 KF-21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KF-21 함재기 버전 모형 전시는 KF-21 함재기 개발이 진척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LIGNX1은 40kg급 수송 드론을 전시했습니다. 조영기 LIGNX1 연구소장은 군수물자나 구호물품을 40kg까지 수송할 수 있는 드론이라며 내년 말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이 22cm의 초소형 스마트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병들의 팔에 장착하는 스마트탄은 200g의 무게이지만 1km의 거리에서 적군을 향해 날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장갑차에 적용될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장치용 전기기계식 변속기 모형도 선보였습니다. 전차에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장치를 장착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레이저 무기 등 고에너지 임무장비 운용성이 커집니다. 내연기관만 사용할 때보다 차량의 기동 성능이 강화되고 연비 향상을 통한 연료 효율성도 높아져 주행 소음과 발열도 최소화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어 하나시스템은 장사정포 요격체계용 다표적 동시교전 다기능 레이더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다기능 레이더는 지난 1월에 아랍에미리트와 11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제품입니다. 여기에 소형 정찰 위성의 개발 시제품을 전시해 위성 발사에 자신감을 내비쳤으며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탐지 및 무력화 시스템도 공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무인기 선도업체로 이번 전시회에서 저피탄 무인기와 무인 편대기, 그리고 수직이 착륙 무인기와 하이브리드 드론 등 무인기 관련 분야의 제품과 첨단 기술을 전시회 실내외 공간에서 선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은 킨텍스 야외 전시장을 활용해
동체 길이 13m의 날개 길이 25m 크기의 고성능 전략 무인 항공기인 중고도 무인기 실물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는 전장에서 적진의 핵심 타겟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전략급 무인기로 고성능 감지기를 탑재하여 국내선 항공기 비행고도 이상의 높이에서 핵심 타겟을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하는 우리 군의 전략급 무기 체계입니다. 실내 전시 공간에서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기 및 무인편대기와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각종 무인기 모형과 기술 관련 설명 자료가 전시되었습니다. 저피탄 무인기 및 무인편대기는 레이더 탐지 확률을 낮추기 위해 스텔스 형상 설계와 전파 흡수체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인편대기는 무인기 3, 4대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감시 정찰과 전자 파교란 및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회전 이끼의 수직 이착륙 기능과 고정 이끼의 고속 비행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 비행체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간편하고 차량에 여러 대를 탑재하여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고 야전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STX 엔진은 지난해 개발된 K9 자주포용 1000마력급 엔진과 K1A2 전차 성능 개량용 개발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STX 엔진이 개발하고 있는 K1A2 1360 엔진은 전차 방호력 및 기동력 향상을 위해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커멀레이를 적용해 기존 전차 엔진 대비 13% 출력이 향상되었다고 STX 엔진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시 러시아의 구형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미사일에 쉽게 격파되는 등 전차 장갑 강화 및 신속한 회피 기능은 현대전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K1 계열 전차는 40년 넘게 운용되어 동력 장치에 대한 대체 또는 성능 개량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STX 엔진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TX 엔진은 작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 및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5월에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 후속으로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해 선정된 첫 번째 과제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간 총 250억 원의 엔진 국산화 개발비를 지원하고 방위사업청은 최종 개발에 성공한 부품을 무기체계에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독일 엔진을 사용해온 K9 자주포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수출국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K9 자주포는 독일제 엔진을 사용하여 중동 국가 등의 수출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방산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STX 엔진 측은 K9 자주포 엔진을 국산화하여 장착할 경우 2030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STX 엔진은 궤도 차량 범용 엔진 및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도 소개했습니다. 2021년에 K9 자주포용 1000마력급 엔진 개발업체로 선정된 바 있는 STX 엔진은 그 여세를 몰아 육군의 K21과 비호 복합, K200A1 등 궤도 차량 범용 엔진 개발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미 육군은 최신형 자주포인 M109A7 팔라딘을 공개했습니다. M109A7은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된 미 육군 일보병사단 2기가벼단 전투팀인 일명단검여단이 보유한 자주포입니다. 실내 전시장에는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무인정찰 공격기 그레이 이글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DX 코리아 2022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올라간 상황에서 개최되어 많은 외국인들이 모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수출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